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매출 거래 코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영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12번 영세 같은 경우에는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는 영세 유형은요.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단 영세, 0의 세율로 발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0으로 찍히게 되겠죠.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5일 창고에 있는 제품 중 일부를 대우학기와 다음과 같은 수출품 납품 계약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대금은 8월 20일에 입금된 계약금을 상기한 잔액을 이번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일단은 내국 신용장이 나왔으니까 해당 부분은 12번 영세로 처리하는 거래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금은요. 8월 20일에 입금되었던 계약금. 자, 계약금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1,300만 원이네요. 총 계약금액 3,200 중에 1,300만 원은 8월 20일에 미리 받았고 나머지는 말일에 결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분계는 차변에는요. 일단 우리가 8월 20일에 받았던 손수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제품 판 거니까 아직 못 받은 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형은 면세 유형입니다. 자,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면제되는 세금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품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뜻하고요. 이때 면세품을 매출할 수 있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6일에 매출처 주 서울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 1,000만 원을 매출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전자 세금 계산서 아닙니다. 계산서 발급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 대금 중 2분의 1은 주 서울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반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제되었겠죠. 그래서 분계를 하실 때는 차변에는요, 발행한, 자, 주 서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뭡니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으로 1,000만 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들어오면 되겠죠? 제품 판매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엔 제품 매출이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14번 건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건별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건별이라는 것은 10%의 부가세가 붙는 소매 매출을 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입니다. 자, 소매 매출이 발생됐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이 아닌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거나 또는 아무것도 발급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건별 유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10월 7일에 두리유통의 제품을 두리유통에다가 제품을 44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외상으로 매출하여 거래명세서만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래명세서가 적격증빙인가요? 아니죠.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발급이구나, 건별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분개하시게 되면요.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올 거고요. 그때 금액은 44만원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40만원, 그리고 4만원만큼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넣어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출에 대한 연습 문제인데요.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직수출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직수출이라는 것은 국외로, 해외로 나가는 무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역에서 사용되는 수출 부분은요. 자, 문제 보시면 10월 8일에 중국 HK 킹사로 수출할 제품, 자, 총 5만 달러네요. 5만 달러에 대해서 인천항에 금일 선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선적 완료했다. 배 태웠다는 얘기예요. 외국으로 보내려고. 수출 대금 전액은 10월 20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외국함 거래법에 의해서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는 금일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금일 선적을 완료했고요. 자,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선적 처리까지 완료했을 경우 우리는 수출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적용하는 시점은 선적을 한 날짜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는 달러, 미국 달러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원화로 바꿔서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는 기준 환율이 같이 조회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날짜가 조금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8일로 바꿔주실게요. 이렇게 8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 금일에 선적을 완료했으니까 선적 완료한 날짜로 우리는 환율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5만 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인 1,200원 만큼을 적용하게 되면은 총 원화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때 금액은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6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 거래에 대해서 분계 처리를 하실 때는 자, 전액은 다 10월 20일 추후에 받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6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 부분으로 6천만 원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은 카-과 부분입니다. 카-과는 우리 전산회계 1급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보셨던 유형일 거예요. 카드 과세라고 하고요. 10%의 부가세가 있는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카-과입니다. 그래서 카-과와 현과는 붙여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과에 대한 문제 보시면요. 10월 9일에 주 수성에게 제품을 110만원, 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린 수성에게 제품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카드 과세로 처리를 하고요. 자, 이때 제품을 110만 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우린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실 때 공급가액 부분에 반드시 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금액 전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분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차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카드 결제라면 우리가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같은 거라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옆에 거래처에 카드 사례,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겠죠. 신한카드사라고 적어주셔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통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수금 계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때 직접 분계 처리하지 않고 카드 유형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형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대변은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자, 마지막 현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는요, 현금 영수증 과세예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과세권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0%가 붙어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 거래를 뜻하고 있고요. 자, 이 건에 대해서도 문제 보시면 10월 10일에 주 수성에게 제품을 50만원 부가세세 별도로, 자, 아까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별도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현과도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공급 대가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는 공급가액에 55만원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출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이렇게 끝났으면 이 경우에는요, 이거는 건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뒤에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현과 그냥 현금만 받았으면 건별.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건별하고 꼭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한 분계는 쉬우니까 우리 잠시 생략을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우리 영세 건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실행하시고요. 첫 번째 영세는 10월 5일이었죠? 자, 10월 5일에 영세로 넣어주시고요. 자, 공급가액 부분에는 얼마 넣어줘야 될까요? 우리 총 계약했던 금액만큼 입력하셔야겠죠? 자, 3,200만원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호 악기에게 우리는 매출을 했으니까 대호 악기 넣어주시고 지금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여부 여로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세율 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세를 사용해서 즉 내국 신용장이 들어간 부분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거래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를 입력하실 때는요. 영세율 구분을 필수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때 필수로 넣는 이유는 우리가 영세율에 대한 매출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것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형이 지금 영세, 12번 영세라는 유형이 도대체 어떤 서류로 인해서 이게 영세라는 거니? 라는 그 증명을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구분해서 F2 눌러보시면요. 지금처럼 영세율 매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 이 부분입니다. 거의 12번 영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대한 공급하는 재화로 나오기 때문에, 자, 12번 영세 유형과 그리고 영세율 구분 3번을 같이 외우시면 좋겠죠. 이렇게 3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분계는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계는 일부는 계약금을 받았던 거 처리해주고, 일부는 외상으로 처리했죠. 자, 그래서 일부는 선수금이고요. 자, 일부 선수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넣어 볼게요. 1300, 그리고 일부는 외상 매출금 190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은 우리 교재에 계약금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넣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을 실행하셔서 계약금 받은 거 언제였어요? 8월 20일이었죠? 자, 8월 20일에 우리가 받았던 대우학기의 선수금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교재와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교재 또는 문제에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은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다시 확인했으니까 전부 맞는 거겠죠? 자, 그럼 저장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저장하셨고, 그 다음에 13번 면세 보실게요. 자, 면세는 6일이고요. 13번 면세 유형으로 보시면 되고, 자, 제품 판매했습니다. 1000만원짜리고요. 공급처는요, 서울이라는 거래처에게 전자계산서 발급해주고, 자, 반은 약속어음, 반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3번 혼합으로 하셔서 받을 어음과, 자, 받을 어음 500, 그리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 500으로 반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문제는 건별이었죠. 자, 건별. 자, 건별 같은 경우에도요, 입력을 하실 때, 우리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부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에서 44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었죠? 그렇다면 44만원 전부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넣었더니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거 보여지시죠, 여러분? 꼭 이렇게 넣어주셔야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급가액 부분에 너무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서 40만원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40만원에 대해서 1.1로 나눈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는 40만원, 4만원으로 다시 고쳐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공급처. 공급처는요, 둘이 유통이었죠.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러한 적격증 비용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분계는 어떻게 팔았다고 합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하네요. 그럼 외상 매출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출 문제인데요. 수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수출 유형이고요. 수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직수출 거래이기 때문에 자, 이때도 하단에 보시면 영세율 구분을 넣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공급가액. 우리 아까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6천만 원 나왔죠? 자, 6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HK킹.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한 건이었죠. 우리가 직수출을 했을 때는요. 1번 직접 수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생략하시고요. 분계는요. 지금 제품 판매하고 추후에 받기로 한 외상 거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출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때는 외상 매출금 적요 부분에 얼마짜리였는지 자, 우리 달러로 봤을 때 5만 달러였고 그에 대해서 곱하기 선적 금액, 선적 시 환율 금액은 1200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적요는 여러분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두셔야지만 추후에 대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받기로 했던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한 건당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 건에 대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수출 대금을 추후 받았을 때 한 건당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요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카드 과세. 자, 카드 과세는 10월 9일이고요. 17번 카드 과세로 보시고 자, 이때 우리 공급가액에 넣어야 되는 금액 얼마? 110만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급처는 수성. 자, 이때 신용카드사를 넣도록 되어 있죠. 우리 거래처가 우리한테 결제했던 신한카드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4번 카드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듯이 제품 매출건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용했을 때 외상 매출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 학기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카드 유형을 사용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해당 카드 결제 금액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현과 보도록 할게요. 자, 현과는 22번 유형이고요. 자, 이때 우리 5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에는 55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공급처는 똑같이 수성이었고요. 수성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분계 부분에서는 현금 수령했으니까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이해봤던 문제들은 전부 다 제품에 대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제품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형자산을 매출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것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고 분계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매출 유형별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입,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